자, 그런데 한만희 교장 선생님은 이 미제 구호품을 요때만 소비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저 최전방 중대장 나가 있을 때 6.25 때 미군이 매몰하고 간 그 식료품 창고를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보셨네. 거기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뭐가 묻혀 있었던가요? DMZ에 묻어놓고 간 거죠? 제가 이제 66년에 임관돼가지고, 소위 임관돼가지고, 10월 달에, 원래는 14단이 홍천에 근무했는데, 홍천에 근무했다 그에 이제 부대간 교관이 있어가지고, 11단이 인제, 원통, 서화, 천도리, 거기가 향로봉 골짜기예요. 거기에 근무했던 11사단하고 교대를 했대, 부대 교체를. 그래서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맨 처음에 근무한 데가 AP에. AP는 MS 모포스는 그게 뭐냐면 1953년 시전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전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경제 회복, 이게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세운 게 4대 군단호선이에요. 4대 군단호선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대 요새화, 전 인민의 간부화, 전 군인의 간부화, 그 다음에 깜빡 잊어먹네. 네 가지인데. 네, 저희가 하여튼 자료 찾아가지고 근데 그랬는데 그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61년, 62년, 63년, 65년부터 우리를 기습하기 시작했어요. 전방. 기습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 남과 북에 지금은 뭐 이렇게 철책선이 있잖아요. 철책선이. 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53년 휴전할 때 만들어진 휴전선만 있어요. 녹술은 절조망만. 그만 있어요. 지금처럼 뭐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이런 거 없고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한 13년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떨어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가 나중에 이제 AP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애들 오고 시비장 할 적에 순찰 나가다가 한참 이렇게 돌다 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수대장님 거기 이북에 그래서 다시 그래? 다시 나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것이 4대 군단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때부터는 조용하던 애들이 서로 군사분계선 이쪽 GP 서로 만나가지고 밀타도 교환하고 그랬어요. 아, 북한군이랑 인민군이랑 만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GP장 가니까 선물이 있긴 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걔들이 거기서 4대 군단 노선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먼저 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6년에 ROTC 4기로 임관하셔서 이제 최전방으로 가시고. AP를 왜 만들었냐? 얘들이 어디서 습격하느냐면 CP, GP. 네. GP는 민부장 지대에 있는 거고. 네, 가이드포스트. 가드포스트. 가드포스트. GP는 체크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가드포스트에 투입하는 병력 차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검색하는 거예요. 그게 CP인데 여길 기습을 해. 그때 후방에 있는 중대본부도 습격하라고. 아, 60년대는 68년에 저 121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고. 그 전에. 예. 그 후에 불러오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전방에서는 준전시 상황이에요. 65년부터 시작이에요, 얘들이. 네. 4대 구단 노선이 완성되고 나니까 얘들이 이제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통일하기 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개 소도를 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경비를 서야 되는데 경비를 못하고 졸든지 뭐 하면 내어반에 보통 20명, 40명이지만 이제 일개 분대는 근무하고 나가고 일개 분대는 딴 데 뭐 하고 그러냐면 한 2개 분대 20명 됐잖아요. 그럼 수탄 까네요. 그럼 다 그냥 몰살하는 몰살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신문에도 안 나요.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일비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계 근무가 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전투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습을 당하니까 이쪽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P를 설치한 것이 뭐냐면 적이 침입할 때 이런 예상 작전에다가 나가서 밤에 근무를 하자 이거예요. 밤에 잠복해도. 여름이고 겨울에는 안 되고 추워서. 네. 여름에도 선바지 저고리 입고 나가서 총 들고 이렇게 엎드려 앉아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예상 접근로에 교통을 파 이렇게. Y자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파가지고 그 저녁때가 되면 일개 소대를 데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다가 1개 분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개 분대, 3개 분대, 보통 2개 분대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저한테 기습을 당해요, 오히려. 잠복 근무 나가서 기습을 당해. 이놈들이 알아가지고 이걸 잠복 근무 나오면 알아가지고는 2, 3일 전에 와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봐요. 쭉 보고. 저녁 때 내용은 젖어야 되니까 병사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근무 들어가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저녁에 애들 밤중에 12시쯤 되면 졸잖아, 애들. 네. 그럼 와가지고 그 주택 까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교통에 있는 애들 다 죽어요. 그 교통 호안에 있는 그럼 다 병사들은 다 전사하는 거네요. 죽는 거죠.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한 것이 뭐야? 처음엔 여자분 계신데 미안하지만 이걸 잘라가고. 아, 증거가 있고, 증거가 네, 있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잘라가고. 아, 북괴군이 네. 괴뢰군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자 병사 거를 잘라가는 증명하기 거예요.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AP를 잠복 건물을 없앴어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교통을 파는 게 아니고 저녁 때 되면 중대본부하고 중대장하고 지도상의 좌표에 오늘 저녁에 어디 나가겠다. 그 중대장이 지시하기도 하고 중대장이 지시하면 거기에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깜깜한 밤에 이쪽에서 번화할 때 나가면 이쪽에 보이잖아요. 네. 얘들이 나와 혹시 숨어 있으면. 그러니까 깜깜한 데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건 뭐냐면 교통화가 아니라 불도 배경 엎드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일개 분대 딱 엎드려가지고 앞에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무해가지고 생각해봐요. 밤에 그렇게 나가서 근무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우비를 입고 나가는데 나가도 손바지 입고 여름에 손바지 입고 나가요. 손바지 입고 나가도 다다다다 써가지고 추석 전날 개딸만 내보내기 미안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되게 추운데 1분 지나갔나 이렇게 보면 1시간 지나갔나 이렇게 보면 1분밖에 안 돼요. 안 당아. 시간도 안 가. 다다다 살리고. 그런데다가 저게 방목을 하면서 불쌍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에 보면은 앙칼진 목소리의 네. 북한 여자 아나운서가 온갖 선전을 해댔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복무가 돼가지고 10AP에서 15AP로 왔다가 15AP에서 그게 없어지면서 한때 또 취소했어요. 여기서도 갈팡질팡했어요. 그때 우리 이쪽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나한테 명령 내려고 3-57 CP장으로 명령이 내려. 67년 6월 달에. 67년 6월 달에 명령이 내려가지고 3-57 CP장에 가니까 이건 그래도 막사가 있고 옛날 여기 있을 때는 뭐냐면 교통업 하고 그 안에다가 천막 치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오니까 벽도 있고 네. 지붕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네. 이야 세상 이 좋은 데가 없네. 근데 특색이 나와요 여기. 왜 그 GP와 GP를 좋아하냐면 조대장도 거기 가면 특색이 나와요. 특색이 나는 게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가루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수제비를 해 먹어요. 수제비를 해 먹는데 배고프니까 충분히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은 얘들이 기름에다 볶고 가져왔다고 이걸 밀가루에다가. 아, 전방에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건 뭐냐 이게 저기가 얘들 버터를 빠다라고 그랬죠. 네. 빠다 모르는 빠다를 만들었대. 얘 여기서 무슨 빠다가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쫓아나갔대. 쫓아나갔더니 한참 가더니 소나무 밑에 이 땅을 파니까 그 안에 그냥 막 묻혀 있더라고요. 그게 미군이 6.25 때 도망가면서 철수하면서 끝나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거기다 묻어놓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바다가 이런 통 있잖아요. 이런 통에다 큰 통. 그 녹이 있었잖아요. 거기 녹슬어가지고. 근데 그 녹슬 안에 건 깨끗하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안 먹죠. 그걸 십몇 년 지났는데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건데요. 근데 얘들이 아이고 시골 애들이 얼씨구나 그거 갖다 먹는. 그 다음에 이제 감자칩. 처음 봤지 감자칩이라는 것도. 그럼 미군 애들이 거니까. 그런 거 갖고 그것도 십몇 년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십몇 년 된 거죠. 십몇 년 돼도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거 갖다 놓고 바다를 해서 튀김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1967년 7월 1일 날 밤에 대단한 기습을 받았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기습을 당하고 그걸 격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장 받으신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든 저녁에 CP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GPS에 댕기는 차량, 사람, 이런 걸 전부 검색하고 하는 것이 CP 하는 일인데, 하도 기습을 당하니까 전 초소에서 전부 저녁에 뻗쳐보고, 낮엔 재우고, 이게 CP 하는 일이에요. 초소에 몇 군데가 6군데에 초소가 있어요, 여기. 그럼 병력이 거기 한 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 들고. 그 다음에 그때 수류탄 여다 차고 다녔어요. 수류탄 여다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거기다 뭐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또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전기에다가 누르면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하는 거. 누르면 빨리 저쪽에서 불이 들어오니까. 신기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걔가 거기서
이상한 거, 여기서, 야, 이상 없냐? 그럼 뭐 딱 물어보면, 이상 없었냐? 하면 또 한 번. 네. 이상 있다 하면 막 눌러준 거예요. 네.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그래서 나는 소대장실에서, 이쪽이 소대원실이고, 네. 소대장실에서 선임 와서하고, 이거 입고, 이거 차고. 수류탄 차고 이제 칼비도통이 M2 칼비통. M2 칼비통이라는 게, M1 칼비통은 땅땅땅땅 나가는데, M2 칼비통은 딱딱 연발에 나가요. 소대장만 연발에. 신발 신은 뒤 내고 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껌뻑껌뻑껌뻑껌뻑. 네. 큰일 났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령을 데리고, 내가 소대장한 전령이 2명이에요. 데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 걔가 교정철인데, 조정철. 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 뭐가 검은 게 움직인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검은 게 움직여요. 그 분명히 그 조가네요, 저. 그래서 일어나서 총을 막 갈기고, 총을 단, 이게 칼쪽이 다 나가니까 이제, 이 밑에는 AR가 있대, AR. 반자동 조총, 네. AR로. AR로에다 M1 땅땅땅땅 나가는데, 요건 AR은 딱딱딱 나가요. 이걸 들고 쏘니까 이게 비를 맞아가지고 안 나가.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저 한만희 교장 선생님은 20대 어린 군인이었지만, 젊은 군인이었지만, 이 국산무기, 국산총,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비 오면 안 나가니까 이거 개량이 시급하다라고 절감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수탄을 빼가지고, 네. 집어 던졌어요, 내 걸리가. 근데 안 터져, 이놈의 게 수탄이. 네. 안 터진 이유를 그 다음날에 알았는데, 내가 급하니까 이걸 빼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네. 집어 던졌는데, 던질 적에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이 수탄을 타고 다니면서 하도 안전사고가 나니까, 안전사고가 터지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막아. 요걸 꼼을 들여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무줄을 고무줄 빼야죠. 빼고 안전벨 빼고 그다음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안전벨만 빼고 집어 던진 거예요. 아니, 급하니까. 그때 네. 급하니까 그냥 그때 있는 거지. 네. 야 이게 벌벌인가 보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다. 야 LMG 왜 안 토냐 그랬더니 딴 데서 애들이 막 총 쏘고 막 난리가 났지. LMG 왜 안 토냐. 아 걔가 오늘 낮에 수술 받았어요. 아이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 그날 낮에 연대 위성병이 왔어요. 연대 위성병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포경 수술했어. 그래서 기관총 사수가 기관총을 쏠 수가 없었던 거군요. 시골 애들이 포경이라는 게 그 당시에 신경관이에요. 그걸 공짜로 해준다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못하니까 내가 올라가 그냥 걔들이 도망갈 수 있는 짓을 그래서 막 쏘지. 그걸 다 조금 이게 이런 통이 있어 통이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지니까 한번 땡기면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그 다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캐리바 50이 있대. 캐리바 50. 캐리바 50은 뭐냐면 비행기가 자꾸 비행기가 나타나면 비행기를 향해서 쏠 수 있는 대공포기. 네. 그걸 올라가다 그걸 내고 그걸 대고 쐈대. 하여튼 그렇게 온 천지가 날도록 하여튼 그렇게 한바탕 총을 쏘고 난리가 났는데 중대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뒤에 뭐냐.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면 되니 중대장이 지금 조금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올 텐데 전화 일절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더라. 내 명령만 따라라. 내 명령만 따라라. 조명탄이 올라갈 테니까 지금까지는 깨나가지 말고 딱 현 위치에서 경계선만 엄중히 하고 있으라고요. 이제 조병탄을 밝혀놓으면 저 적 침입자들이 어디 있는지 발견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조명탄이 올라가니까 확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안 보여.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이제 중대장이 일개 소대를 데리고 올라왔더라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계분들 데리고 수작경찰 나가지. 네.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얘들이 들어왔던 데 울타리를 뚫고 여기로 들어왔더라고요. 뚫고 내가 보니까 여기 뭐 신발, 그 다음에 나침반, 기도 뭐 다 떨어졌더라고요. 걔가 이걸 봐가지고 도망치면서 흘리고 간 거네요. 그치 흘린 거지. 그러니까 누대장도 이건 분명히 한 놈이 죽었을 텐데 왜 신발 떨어지고 뭐 했으니까 이걸 시체 미고 부상병원을 데리고 갔는지 몰라도 미고 도망갔다 보니까 떨어진 거다.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넘어오면 남강이고 남강 넘어오면 북한이에요. 그러다가 이 뒷동산에 위에 초소가 있는 뒷동산에 갔어요. 뒷동산에 가니까 일제 배낭 6개가 쫙 있고. 일제 배낭 6개. 아, 그 침투하던 걔들이 놈들이 침투한 거죠. 그 다음날 2, 가지고 3일 왔던 전에 거네.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다보고 초소가 어디 있고 언제 근무하고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습격한 거예요. 만약 그날 조동철이 얘가 꼬박꼬박 졌더라면 우리 쪽 수십 명이 당하는 당한 거예요. 거죠. 수준이 당한 거죠. 근데 마침 우리가 총을 쏘니 그놈들도 수탄 던졌는데
수탄 던진 게 아까 내가 총 쐈다 전에 네. 그 총 쏘니까 이놈들이 수탄 던졌는데 초통이 이쪽에 마치 변덕하죠. 변덕 맞아가지고 변덕 폭삭 좀 피해 본 게 아무것도 없어. 네. 변소 하나 무너진 거. 변덕 무너진 거. 배낭을 보니까 배낭 6개가 일제 보니까 이놈들이 보통 2, 3일 전에 와가지고 다 춘찰하고 난 다음에 정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둡고 비가 오는 어젯밤을 택해가지고 습격한 건데 그때 우리 조정실 일병이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부사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제를 외치면서 일제 배낭을 씁니까? 국산 배낭은 형편없었나 보죠. 북한산은 당연하죠. 뭐 작전에 쓸만한 수준이 아니었나 보죠. 당연하죠. 그 뭐 네. 북한 수준이 뻔한 건데 그 뭐 그래서 이 일로 전과를 올려서 이제 화랑 무공훈장 받으시고 조정철 일병도 충무 무공훈장 아니 충무가 아니라 인원 무공훈장. 네, 인원 인헌 네, 무공훈장을 받았고 군대가 싸우다가 이런 무공훈장은 5가지인데 태극 그다음에 얼지 네, 충무 화랑 인원. 그래서 그 당시는 그만큼 최전방에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제 교전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사실상의 준전시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8년에 121, 뭐 푸에블로 납북, 뭐 정찰기 격추, 69년에 이런 일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겹쳐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복무를 연장해서 이제 총 4년을 복무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52년대 우리 RTC가 24명이 갔어요. 네. 24명이 갔는데 그 당시 전방 M1 소대면 소대장이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사 나오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초급장도 부족하죠. 부족하죠. 탐정이. 모자라가지고 뭐냐면 중사, 상사가 소대장을 했대요. 네. 근데 중사, 상사가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교만 안 되잖아요. 네, 통솔력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봤겠죠. 지휘관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 어떤지 소대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복무연장을 시켜라. 그러면 국가담수가 올라. 근데 연대장으로 와서는 그 당시 연대장으로서는 별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최고 아니에요. 24명이 갔는데 24명이 되고 저녁마다 전화해요. 연대장이 복무연장 하나 복무연장. 그러면서 휴가를 안 보내줘요 우리를. 휴가를 안 보내. 그래서 아유 연대장님 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의논을 말씀드려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보내줘요. 휴가를 보내준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한 서너 번, 2번, 3번인가 갔어요. 갔다 와서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57에서 내가 작전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ROTC는 GP장을 안 보냈어요. GP장을. 네. 왜 안 보냈냐면 저 먼 부대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월북. 네, 월북 사건. 사건이 있어요. 안 보냈어요. 사상이 좀 있었다고. 근데 내가 훈장을 받았으니까 나는 보낸 거예요.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3.13 GP장을 갔어요. 3.13 GP장을. 67년 여름에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로 부하 한 명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GP장을 나갔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면 그 당시 전방에서는 CP도 하드볼 기습을 당하니까 울타리를 세우는 거. 울타리 세우는 공사를 했대요. 네. 후방병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사계 청소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이 시계 확보를 시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나무와 잘라버리고. 이제 그 덤불을 다 잘라내는 작업을 하죠. 언덕을 잘라버리고 네.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사를 이쪽 GP 병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GP 외의 병력, 예비대 병력이 올라와서 이제 그걸 하고 3.13 GP가 한 꼭대기에 있어요. GP는 되게 다.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례불. 그 매일 아침 물을 급수하러 저 골짜기 내려가야 돼. 그 골짜기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보통 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1개 분대 이제 병력이 딱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 분대 중에서 1개 분대는 또 앞으로 나가서 사전 정찰을 해야 돼요. 네. 정찰을 하고 2개 분대는 이제 스펙강을 들고 스펙강 아세요? 네, 이렇게 물통처럼 생긴. 근데 그 물에 괴뢰군이 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스펙강을 메고 이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서도 이 저 밑에 샘물이 있는 데다가 저기 뭐냐면 독을 타요. 독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독을 타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난 다음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은반지를 줬어요. 색이 변색 하나 안 하나 보고 물을 은반지 차고 가서 물에다 담가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대에서는 거기다
붕어를 집어넣어서 길러 보기도 그랬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날도 나도 사무실장 집비장 병력을 집비장으로서 거기 내 단 지원 병력이 바글바글 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걔들 보호하고 경계하는 게 의무니까 산계 분대를 데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내가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시골에 계신 형님이 돌아가셨어. 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죽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완장군장 딱 하고 기계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병장 선임 병장이 분대장이 집합시켜놓고 나한테 보고를 해요. 집합했다고. 그럼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 인사가 내려가는데 잘 모실 텐데 초소가 있으면 초소 주위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나무 울타리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울타리가 초소가 여기 있고 나무 울타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뭐냐면 전부 인기철도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인기철도 어떻게 만드냐면 철주를 받고 철주와 철주 사이에 삐삐선이 있잖아요. 삐삐선. 네. 그걸 쭉 연결해가지고 어디다 수류탄을 철주에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매달아놓는데 그래야 얘 이놈이 저 들어오다가 건드리면 터져서 죽어라.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초소가 여기 있으면 아까 얘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 이상한 것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는 꼭 어디로 오냐면 정문으로 와요. 물론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데 그랬는지 몰라도 정문 쳐들어오니까 정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정문을 2개 만들었어요. 2개. 2개 만들고 정문 사이에다가 또 인기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조를 받고 이쪽에서 철조 2개 이쪽 받고 이쪽 받고 이쪽에다 이제 수탄 매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은 세 잘못대로다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건 누가 열게 돼 있느냐 소대장이나 선임마다가 열게 2개 있어요. 딴 애들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매일 아침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나 선임마다 하는 일은 뭐냐면 얘들이 보고를 하면은 얘를 데리고 나가서 얘들은 대기시켜놓고 내가 내려가서 수탄을 빼고 네.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수탄을 제거하고 네. 또 문을 열고 그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대장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은 꿈이 꾸어가지고 이상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또 꽝 소리가 난다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사병이 저 정문 쪽에서 나는데요. 그래. 그래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해산역인데 저 밑에 있는 병사 하나가 죽은 거야. 탕 쪄놨어. 수탄을 빼다가 이걸 잘못 건드려. 뭐 그걸 끌어안고 여기다 피가 콱콱 나오더라고. 끌어안고 한 10번에 올라오니까 청 떨어졌더라고. 딴 애들이 단가를 가졌더라고. 단가에다 그걸 심고 올라와서. 근데 뭐 지금 죽은 거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얘가 병장이 이제 문제를 집중시켜 놓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뭐 심각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군대에서 사고는 항상 초년병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쫄병하는 게 아니라 고참이 사고를 내요. 이제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그 사고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대장이 그러는데 맨날 자기가 하는 걸 봤잖아요. 손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고 가서 열고 그러니까 지가 소대장이 지금 뭐 건심 있는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선 자기가 데리고 내려가서 애들 놓고 내려가서 그 애다가 자기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상급 부대에서는 뭐 그런 건 인정을 해? 무조건 지휘관 책임이죠. 지휘관 책임이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중대장이 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날 안심을 시키더라고. 왜 안심을 시키느냐면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월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기 월북 큰일 나요. 그건 안심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처벌은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복무 연장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고. 한 일주일 후에 장다 치르고 뭐였는데 연대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냐 처벌을 받을래 복무 연장 할래. 그 복무 연장 하기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복무 연장 하겠습니다 했더니 1년 연장. 그래서 1년 연장이 됐어. 그게 67년에 복무 연장을 해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수색중대 부중대라고 받아버려. 근데 그것이 68년 2월 21일 김정은 내려오면서 1년짜리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사병도 복무연장이 돼버려요. 네. 장교도 1년짜리가 무조건 2년이 돼버려요. 나한테 붙지도 않아. 그때는 비상사태니까. 뭐, 예, 국가가 비상사태니까요. 맞아.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2년이 돼가지고 4년 됐구만 거야. 4년. 총 장교로 4년, 4년 복무하시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6.25 때 전사한 한 병사의 유해를 수습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고 쓰셨습니다.